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여자고요. 이제 결혼한 지는 2년 됐어요. 임신을 시도해 본 지는 1년입니다. 임신을 시도했다라는 게 병원의 진료를 받아본 적은 아직 없었고, 그 가임기, 배란일 맞춰서 관계를 시도해보는 정도의 노력을 해본 게 1년이에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도 너무 이렇게 자연 임신만 기다리지 말고 병원을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24년도 올해부터는 한번 병원을 가보자 싶었는데 오늘 병원을 가보게 됐습니다. 생리를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관계를 하고 그 다음날 출혈이 생기게 됐어요. 물론 생리만큼 출혈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량의 피가 비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인 오늘까지도 갈색혈이 살짝씩 비추고 약간 덩어리도 살짝씩 보이긴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근처에 산부인과를 가게 됐죠.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제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바로 좀 난임 검사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변이랑 피 검사를 하고 원장님을 만났고요.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병원 산부인과를 아주 익숙하게 다니는 타입은 아니었어서 인터넷에 많이 좀 의지를 했어요. 도움되는 말들도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왜 병원을 바로 가라고 했는지 그 말을 오늘 좀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산부인과라는 게 참 검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나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편하게 내 상태를 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딘가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출혈도 있고 하니 겸사겸사 가봤는데요. 그래서 원장님 만나기 전에 이제 간호사분 설명을 좀 들으면서 바로 피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했고요. 우선 저의 상황을 물어보셔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저도 좀 가감없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이는 39살이고요. 몸무게 64kg입니다.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일반 부인과 진료 등 이런 것들을 받아본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되죠. 네, 자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리 주기는 28일, 좀 규칙적인 편이었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인과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좀 자연 임신을 시도해 본 지는 1년 됐고요. 그리고 산모 산정 검사 받아본 적은 한 번 있었어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자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건 있었어요. 자궁의 작은 용종? 근종이라고 하나요? 근데 좀 흔한 정도의 크기이긴 해서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하자 이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를 가게 된 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일 관계를 하고 출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원장님이 저의 초경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경을 했고요. 그리고 키랑 체중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64kg다 현재 라고 하니까 4kg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좀 원장선생님 굉장히 좀 츤데레면서 말투가 좀 세고 좀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어려워하는 나이도 좀 된 것 같고 좀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뭔가 저를 다시 애취급하면서 대해주니까 기분도 묘하면서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호불호는 있겠다 싶기는 했어요. 네, 이 원장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장님이 좋았던 게 좀 말투는 좀 셌지만 그래도 임신 준비를 위한 사전 지식 공부 같은 것들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진료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그냥 좀 알려주면 되지 왜 이렇게 퀴즈를 자꾸 내시고 했는데 이게 뭔가 진료를 받아보니 묘하게 집중이 되면서 정말 내가 대충 알면 안 되겠구나. 이 부인과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빡 들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이 원장님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빼라고 저한테 4kg 꼭 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몇 년생인지, 그리고 제가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또 엄마는 자연임신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것. 근데 제가 너무 무지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요. 배란은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생리를 하면 배란은 매달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건가요? 네, 다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배란 점액 다 아시죠? 약간 끈적한 냉이죠. 냉이 끈적하게 나오는 냉. 그 배란 점액이 나오면 배란이 보통 그렇게 우리 배란 여부를 알게 되는데요. 반대로 배란 점액이 안 나온다면 배란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배란을 하면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식으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란일에 배란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봤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는 안 했어요. 좀 이것도 제가 꼼꼼히 계속 해봤어야 됐는데 그냥 뭐 바빠서 핑계로 이번 달에는 또 하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꼭 배란 테스트기로 2줄이 뜨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라고 다시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2줄로 뜨고 15일 이후 생리를 하는 그 순환이라면 사실 큰 이상이 없이 보통 잘 배란이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된대요. 저 같은 경우도 배란 테스트기를 했을 때 2줄로 뜬 적도 있었고 15일 이후에 생리도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우선은 구두상으로 의견을 드렸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왜 임신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관이 막힌 건지 아니면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자궁 자체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면 남편 정자에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또 희소식은 24년도부터 난임일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정말 빵빵해졌다라는 것도 원장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이 소식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상세하게는 제가 아직 알아보진 않아서 이거는 좀 알아보고 한번 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은 이렇게 지원이 빵빵해지는 데는 그만큼 아기를 갖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도 바뀐 게 아니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검사를 계속 해보면서 산모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유즙 분비 호르몬이 높지는 않은지, 또 난소 나이가 너무 젊어도 임신이 안 된다. 뭐 이거는 저한테는 해당은 없겠지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보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자궁 크기는 7cm, 길이가 7cm, 그리고 폭이 3에서 4cm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은 배란기 후에는 하얗게 되고요. 배란을 안 했으면 까맣게 세 줄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진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자궁 모양이 괜찮은지 초음파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근종 조그만 거 보였는데 문제 삼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애를 안 가지는 다른 자리에 근종이 있다고 했고요. 초음파 보시더니 역시나 이번 달 배란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장님은 이번에는 꽝이다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배란 테스트기의 중요성 정말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됐어요. 배란 테스트기 저는 이렇게 원포 배란 테스트기 사용했는데요. 이거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계속 상시로 꾸준히 해줘야 되겠다. 더 주문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배란이 이렇게 매달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늘 정말 심히 경험으로 체험을 했고요. 난소 나이가 저처럼 30대 후반 그리고 또 40대 초면 빨리빨리 시험관 시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니다, 나는 끝까지 계속 자연 임신하고 싶다라는 산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번 배란일에 출연했던 것에 대한 결론은 무배란, 배란하지 않았고 무배란에 따른 전형적인 출혈로 보인다는 원장님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궁 크기는 6.6cm가 나왔고요. 폭은 3에서 4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에 다행히 잘 들어갔고요. 난소 나이는 다만 이제 마감을 하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돕지 않고는 안 되는 나이인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피검사 했잖아요. 이 검사가 내일 나오는데 이 결과 보고 이후의 액션을 결정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방을 배란유도제 받았고요. 이거를 오늘부터 먹고 일주일 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병원을 내원을 하라고 하셨고, 오늘 처방받은 이 배란유도제, 이 정도 약에도 제가 순수하게 배란이 잘 되는지
잘 반응을 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본다고 하셨고, 그 사이에 이제 배란 테스트기로 계속 두 줄이 뜨는지 틈틈이 확인을 하고 두 줄이 뜨면 바로 관계를 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저한테 살 빼라고 2, 3kg 살 꼭 빼야 된다고 당부해 주셨고요. 남편도 정자검사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자가 5%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만약 1% 정도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검사는 정말 간단하고 여자들만 이렇게 복잡스럽게 검사한다고 하니 남자 검사 꼭 하라고 하셨고요. 배란 유도제를 저는 오늘부터 이제 먹게 되는데 배란 유도제 먹었다고 당장 배란되는 건 아니라서 이번 주까지는 배란을 안 할 거고 다음 주 정도에 배란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를 좀 이렇게 자주 가는 그런 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제가 신경을 안 썼구나 반성도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산부인과 한번 가보니까 계속 유튜브로만 정보를 얻고 계속 좀 이게 맞나? 혼자 추측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길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다녀와서 자세한 설명도 들으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신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저의 이 임신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의 이 소중한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